안녕하세요. 전기차 전문 채널 은카의 태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모빌리티 쇼에서 봤던 iX1, BMW의 iX1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름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X1의 전기차 모델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iX1 xDrive 30 MSP, M 스포츠 패키지예요. 먼저 차량 이름이 너무 기니까 iX1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X1과 플랫폼을 공유하는 모델이에요. 간단하게 재원을 말씀드리자면 전장은 4500, 전폭은 1835, 전고는 1615, 휠 베이스는 2690으로 소형 SUV에 속하는데 이름이 X1이라고 되어 있는 바람에 굉장히 좀 작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크기만 놓고 본다면은 스포티지, 투싼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나나 니로보다는 약간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의 공차 중량은 전기차이니만큼 2톤이 넘습니다. 2085kg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계식 주차장에서 좀 주차를 할 때 좀 불상사가 없게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출력은 313마력, 230kW의 모터가 장착되어 있고요. 4륜 구동으로 토크는 50.4토크, 제로백은 5.6초의 굉장히 짧은 제로백을 가지고 있는데 속도 제한이 걸려 있다는 점, 180km가 이제 최대 속도인데 사실 시내 주행이나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180km가 넘어가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속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313km로 정부에서 공인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쟁 차종에 비해서는 100km 정도가 좀 짧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MSP 모델 기준으로 6,950만 원에 보조금은 절반 정도만 받을 수 있는데 이러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은 니로, 코나 같은 경우에는 기존 내연기관차의 모델들보다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더 비싸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한 1,000만 원 정도 비싸서 나 어차피 외제차 탈 거고 시내 주행만 할 거다 하면은 전기차를 사시는 게 유지비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가성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산 배터리가 아니라 삼성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차는 좀 컴팩트한 사이즈로 나오기도 했고 목표가 장거리 주행 이런 차량이 아니라서 그런지 64.7kW의 좀 적은 배터리 용량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워낙 요즘 국산차 EV6 아이오닉 급속 충전이 굉장히 높게까지 되고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런 거에 표준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차가 조금 아쉬운 점이 보이는데요. 이 차는 급속 충전이 최대 130kW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에서 80% 충전까지 29분이나 걸린다고 해요. 실제로 속도가 좀 더 낮은 충전기라던가 계절과 온도의 상황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가격대에 비해서는 초급속이 들어가지 않은 건 너무나도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측면부 먼저 살펴볼게요. 측면부를 보면은 그냥 클래식해요. 이게 왜 깔끔하다고 우리가 느끼냐면은 요즘 차들 아반떼도 봐도 그렇고 저희 모빌리티 쇼에서 신형 코나도 봤잖아요. 코나는 대각선으로도 선이 있고 아반떼도 선이 많아가지고 파팅 라인이 엄청 많은데 BMW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깔끔하게 밑에 조금 파팅 라인 하나 정도 있는 정도? 파팅 라인이다라고 딱 말할 만한 선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우리가 괜찮게 보여지냐면 BMW가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그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BMW가 가진 역사 때문에 깔끔해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쪽에 보이는 충전구인데요. 충전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르면은 나오고 넣으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이게 완전 자동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장점은 뭐냐면 우리 현대기아가 가장 욕먹는 게 뭐냐면 이 선 하나, 줄 하나 딸랑딸랑 해가지고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기스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랬는데 지금은 충전구를 깔끔하게 마감을 해놔서 누르면 나오고 넣으면 바로 넣어지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놨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의 가격 대비 눌러서 열고 닫고 하는 이 수동은 조금 아쉽다. 전기차는 앞이나 뒤에서 끌어와서 꽂는단 말이에요. 옆에 있게 되면은 선을 끌고 와가지고 한번 꺾어줘야 돼요. 옆에 있는 게 충전구의 위치로는 조금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휠이 보이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물론 X라인의 휠과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의 휠은 모양이 다르고 인치 수도 다른데요. 지금 19인치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안에 있는 브레이크 디스크까지 다 보일 수 있게 뚫어놓고 굉장히 멋스러운 휠이 장착되어 있다. 이 차는 피제로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이 테슬라나 EV6 아이오닉6처럼 안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문을 열었을 때 넣고 빼는 방식이 아니라 공력과 그 옛날 손잡이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손잡이에요. 바깥으로는 어떤 공력을 생각해서 걸리는 건 없지만 손을 넣고 이렇게 빼게 되는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훨씬 더 편하고 좋은 게 뭐냐면 아이오닉6,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나오질 않기 때문에 방전이 됐을 때나 전기를 사용하지 못할 때 굉장히 좀 개폐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디자인을 해놓고 이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비상시에도 전혀 문제없이 문을 열 수 있다. 저는 이 디자인이 가장 좀 손잡이로서 편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손잡이의 디자인은 굉장히 홈입니다. 제 취향이에요. 그리고 이 손잡이의 역할이 생각보다 이 측면부에서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엄청난 요소인데요. 이 차가 보시다시피 파팅 라인들도 많이 없고 기본적인 그런 클래식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림자도 생기고 약간 들어가는 모습도 있어서 옆면이 좀 심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문을 열어보면 고급차 맞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문이 엄청 무겁거든요. 조금 금액 대비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니에요. 육안으로 봤을 때 유리의 어떤 두께 자체는 굉장히 두껍지만 이중 접합 유리는 아니라 조금 아쉽다. 그런데 이 문짝을 보시면은 고무 패킹이 엄청 두껍고 마감이 튼튼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굳이 이중 접합이 아니더라도 또 외부의 소음에 취약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소음에 대한 거는 주행 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이드미러는 사이드미러예요. 네, 뭐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이드미러 그냥 그 자체고, 방향지시등이나 비상등을 켜면은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 똑같은 사이드미러입니다. 폴스타처럼 프레임리스라든지 이런 건 아니라서 조금 아쉽지만 못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가만히 있으면 절반이라도 간다라는 말이 좀 떠오르는 그런 무난한 사이드미러입니다. 그러면 전면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가 다른 내연기관 모델들과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 본넷의 길이가 극단적으로 짧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음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눈에 띄는 거는 라이트인데요. 우리가 BMW의 차종들을 리뷰하면서 많이 말씀드렸던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날카롭고 진하고 인상적인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정말 저의 개인적인 주관인데 요즘 현대가 디자인이 좀 산으로 가고 있죠. 앞에다가 이상한 띠를 두르는데 그런 거 없이 정말 꾸준하게 이 BMW가 가지고 있는 눈동자의 모양을 진짜 계속 이어져 준다는 게 너무 고마울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거 그릴인데요. 그릴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야? 내연기관이랑 다르지 않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봐도 내연기관이랑 큰 차이 없게 입체감을 다 표현을 해놔서 막 이상하게 앞에 막 막아놓고 막 이상한 문양 넣어놓고 그렇게 그릴들이 막혀있지 않고 필요 없는 어떤 부품일지라도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잘 완성해 놓은 게 눈에 띄어서 너무 좋은데, 자, 이 차를 보시면 전기차라는 느낌이 나나요? 번호판이 파란색인 거를 제외하면은 전기차라는 느낌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그전에 BMW 전기차들은 요 그릴에 테두리가 파란색으로 딱 칠해져가지고 나 전기차라는 어떤 그 느낌을 엄청나게 뿜어주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디자인이 빠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얼리 어답터 관종이라 가지고 이렇게 전기차 이런 게 좀 있는 게 좋았는데 그 점 조금 아쉽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렇게 깔끔한 걸 원하셨을 거예요. BMW가 그런 니즈까지도 좀 충족을 시켜줬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굳이 한번 찾아보자면 BMW 마크에 파란색 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 차는 전기차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면부를 뭐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깔 게 없다, 평균 그 이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면부로 한번 와봤습니다. 후면부에서 가장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거는 이 테일램프 부분인데요. 이 테일램프 굉장히 깔끔하죠. BMW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뭐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엄청난 특징이 있지는 않아요. 정말 깔끔하게 지금까지 BMW가 가지고 왔던 소형 SUV의 전형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BMW 마크 요 테두리에 파란 띠가 둘러져 있다는 점, 요 정도가 좀 특별한 점인 것 같고, 후면부 역시 평균 딱 그 이상이다. 딱 이렇게 웰메이드로 잘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트렁크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트렁크를 보시면은 이 차가 어떤 소비자층을 노리고 있는지를 딱
딱 아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양옆 측면에 이렇게 쇼핑백을 걸 수 있는 어떤 고리 형태의 플라스틱 소재들이 있어요. 장 같은 걸 봤을 때 걸어가지고 안정감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또 작은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물망을 이용해서도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트렁크를 보면은 시내에서 마트나 장을 보러 갈 때 작고 빠르게 다닐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디자인이 되어 있구나, 그런 소비자 타겟층을 노리고 있구나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이니만큼 히든 스페이스가 존재하는데요, 이걸 열어보면은 밑에 이렇게 히든 스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히든 스페이스에는 아무래도 좀 잘 사용하지 않는 이런 전기차 전용 액세서리라던가 차량 청소 도구 같은 것들을 안에 넣고 트렁크를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차도 폴딩은 됩니다. 폴딩은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트렁크에서 폴딩을 할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버튼이 따로 없어요. 이 차는 조수석으로 가셔가지고 당겨서 폴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4대 6 폴딩이 아니라 4대 2대 4 폴딩이에요. 우리가 옛날 자동차들을 보면은 스키스로우라고 해가지고 이 스키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게 가운데가 딱 뚫렸잖아요. 이 차도 가운데만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키스로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가 정말 볼 게 많은 차량인 것 같은데요, 일단 실내에 앉으면 우리가 가장 먼저 뭘 하죠? 시트를 보게 되죠. 시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좀 짜임새 있고 좀 튼튼한 느낌이 듭니다. 깔끔하게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이쁜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요즘 많이 쓴다는 나파 가죽이라던가 굉장히 고급적인 천연 가죽을 사용한 게 아니라 인조 가죽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되게 탄탄하고 촉촉한 느낌의 가죽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관리를 할 때는 천연 가죽보다 인조 가죽이 더 관리가 편하고 더 깨끗하게 더 튼튼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조 가죽이 들어간 거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딱 앉아서 느껴지는 거는 요 센터 페시아에 있는 요 디스플레이인데요, 요 디스플레이가 현대기아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파라노말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어진 건 아니고요, 이렇게 10.25인치 10.25인치씩 해가지고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조금 이상한 게 비상등이 없어요.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비상등이 이쪽에 있어서 기존 차량을 좀 타셨던 분들이라면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하다, 그리고 직관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상등만큼 좀 직관적이게 시야에 한 번에 들어오는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이 비상등을 보여드리면서 옆에 기어 노브를 보면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죠. 기어 봉도 아니고 그렇다고 돌리는 형식의 타입도 아니고 굉장히 초소형 노브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되시고, 파킹은 이렇게 버튼 눌러 주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BMW 하면은 좀 멋있게 상남자 스타일이 타가지고 기어봉 착 잡고 드라이브 탁 넣고 나가지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 옹졸하게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또 BMW의 이제 다른 모델인 i4 모델을 보면은 그 차는 기어봉이 딱 멋있게 있었잖아요. 탁탁 해서 여자친구 탁 태워가지고 출발할게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아무리 차가 소형 SUV라지만 이 기어봉까지 소형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나? 당연히 이 차는 차량의 가격이 가격인 만큼 메모리 시트가 다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눈에 띄는 게 또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적인 부분에서도 좀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 BMW 하면 또 한스 짐머의 또 사운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표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도어나 이제 사이드미러 조절하는 거 그대로 들어가 있고, 전면에 이제 스티어링 휠을 보시면은 휠도 멋스럽게 이렇게 입체감 있게 디자인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에 뚫려 있는 것도 너무 멋있고,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M마크가 들어가 있는 것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여기 센터 페시아 보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공조 버튼도 없어요. 다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터치로 해야 된다는 점이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파라노믹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그냥 유리가 빡 박혀 있는 형태가 아니라서 이렇게 이쪽에 있는 버튼들로 닫고 열고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컵홀더가 두 개가 있고요, 앞에 보시면 조금 독특한 공간이 있어요. 아니, 이 공간 대체 뭐지? 핸드폰을 올려놓으라는 건가? 맞아요. 이렇게
핸드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게끔, 흔들리지 않게 거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거치를 할 수 있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좀 편하고 실용성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센터 콘솔이에요. 자, 센터 콘솔 하면 뭐죠? 안에 깊게 파여 있어서, 특히 전기차라면 더 공간감이 많아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걸 우린 상상을 하고, 좀 잘 안 쓰고 보이면 지저분한 휴지 같은 것도 좀 넣어놔야겠다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차의 센터 콘솔 지금 공개합니다. 자, 열어요. 바라바라 빰빰. 요게 다예요. 진짜 핸드폰 하나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공간에다가 깊이도 없어요. 마디로 찌면 한 마디 정도? 대체 여기다 뭘 놓으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공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악입니다. 뭐 이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전반적으로는 좀 웰메이드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2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2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공간감이죠. 물론 SUV인 만큼 머리 공간은 아주 충분합니다. 진짜 막 허리를 쫙 펴서 앉아도 성인 남성의 키에서도 충분한 머리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무릎 공간감, 뭐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도 뭔가 이 시트 포지션이 높고 그래서 그런지 좀 답답함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차의 이 파라노믹 선루프의 개방감이 얼마나 좋냐면요, 저 앞에서부터 쭉 올라와요. 대부분의 파라노믹 선루프가 한 요 정도쯤에서 제가 이렇게 딱 앉았을 때 한 머리 위에서 끊기거든요. 근데 이거 완전 머리 딱 뒤쪽까지 활짝 열려주면서, 와, 앉았을 때 개방감이 엄청납니다. 칭찬해주고 싶어요. 2열에 에어벤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차량들처럼 여기서 공조를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 공기의 양을 조절하거나 C타입 2개가 지금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도어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깔끔해요. 이렇게 약간 스피커 쪽에는 약간 패턴을 넣어서 약간 디자인을 조금 강조해 준 모습이 보이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자 앞쪽에 보시면은 여기 그물망이 있어요. 근데 그물망 텐션이 굉장히 짱짱해서 뭐 좀 입체감이 있는 물건은 넣기 힘들 것 같고요. 뭐 서류 같은 거를 좀 가볍게 놓고 다니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BMW에서 요번에 마음에 드는 게 손잡이가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렇게 돌출이 지금 되어 있는 형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자체로도 크롬으로 마감을 해서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실용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열을 좀 총 정리하자면, 부족한 건 아닌데, 좁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넓지도 않은 애매하다. 네, 이렇게 외장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실내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실내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전기차라면 실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잖아요. 이 차는 그런 수납 공간이나 넓이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다. 하지만 디자인적인 디테일이라던가 소재감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역시 BMW는 BMW다 라는 생각이 드는 내부, 그리고 외부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굉장히 멋있는 외부였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주행편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